60대 여성 5년 만에 백골로 발견. 한국 자살률 8년째 OECD 1위, 4년 새 50% 급증. 65세 이상 10명 중 3명 우울 증세. 100세 시대의 복지 사각, 어거운 동거가 노노학대 부르기도. 언론에 보도된 인생 후반의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 설렘 가득히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강사 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신종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라톤에서는요, 출발선과 그리고 반환점 그리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라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인생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찍고 인생 후반길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언론 보도 내용에 인생 후반이 비참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후반이 아니라 설레임 가득한 인생 후반을 우리는 만들어야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퀴즈 하나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백설공주가 무엇을 먹고 죽었나요? 독이든 사과? 예, 흔히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를 떠올리신다면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답을 내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이입니다. 나이. 제가 이런 썰렁한 퀴즈를 왜 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숙해지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겠습니다. 피터팬,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친구는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입니다. 만년소년 피터팬. 피터팬 흉내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노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서 80이라는 나이가 올까? 바로 이 피터팬 증후군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 번째 함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퀴즈를 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공주의 노후는 어땠을까요? 네, 대부분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역시 노후는 달콤하고 행복했을 겁니다. 동화처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동화 속의 인물인가요? 네, 우리는 냉엄한 현실이죠. 네. 해서 우리는 노후를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 효과를 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첫째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노후 준비의 그 필요성을 좀 깊이 있게 다시금 인지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 후반을 점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 실천 5계명을 평생 실천함으로써 반환점 찍은 인생 후반을 설렘으로 채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 이야기 순서를 보실까요? 첫 번째, 노후 준비 Y입니다. 왜냐 이거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왜 그런가 한번 따져보고요. 또 흔히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유형을 한번 정리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노후 준비는 What, 무엇입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2장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 퀴즈를 낼 것입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는 How입니다.
어떻게 해죠. 예. 그래서 노후 준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다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y입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는 왜 해야 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 하는지 저는 이 물음에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뭘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행복 추구 아니겠습니까? 굴곡이 심한 우리 인생살이에서 젊어 사는 고생과 늙어 사는 고생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는 이런 희곡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예, 이 희곡 제목처럼 우리 노년이 행복해야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노후 준비는 행복을 위한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수 리스크입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예전에도 노후에 대한 걱정 있었죠. 하지만 60, 70 정도 살다가 보너스로 몇 년 더 살다 보면 생을 마감하게 되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도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장수하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긴 나날만큼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그 남은 생을 끌고 가기에는 심신이 건강해야 되겠죠. 경제력도 뒷받침되겠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유지되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장수하는 시대는 그 부담이 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족 해체입니다. 노화는 가족의 해체 진행하는 것과 나란히 갑니다. 그동안 가정을 형성시켜왔던 자녀들이 출가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부부도 사별하거나 이혼을 합니다. 말년에 병치레는 물론이고요. 고독과도 싸워야 하는 힘든 시기가 바로 노년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그 실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네. 노후 준비를 재무적 관점에서만 본다. 노후 준비하면 의뢰 돈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돈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관점이 재무에만 올인된다면 실수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은퇴 후 필요자금을 계산해보지 않는다. 노후의 삶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 없다 보면 계획성이 없어지고 계획성이 없다 보니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도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노후 준비보다는 자녀 지원이 우선순위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자녀가 노후 보험인 듯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그 부양의식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예.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수하는 시대는 노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수 시대에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할 것들은 심신도 건강해야 되겠고 경제력도 따라줘야 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시대는 그 부담이 배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번째, 만일 상황을 대비한 사전 의사결정이 없다.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실수인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돌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단지 임종 단계만을 늘리는 치료가 아닌 의료 행위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행사에는 바로 의료 행위 4가지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기 부착, 암 말기 치료, 신장 투석,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건강한 판단에서 본인이 의향을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유사시에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고요.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회 의사도 가능하니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노후 준비 필수 요소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후 준비 우리는 what?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무엇에 대해서 2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크게. 하나는 삶의 모습 설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수 요소 4가지입니다. 이 삶의 모습 설정, 이것은 우리가 인생 후반을 숨가쁘게 달리면서 에너지원, 즉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필수 요소는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쭙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혹시 돈을 떠올리시는 건 아니십니까? 네. 노후 준비의 시작은 바로 노후 삶의 모습 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 설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선생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숙제냐고요? 인생 후반전 삶의 모습을 그리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만큼 고민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숙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숙제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60대에서부터 100살까지 10년 단위로 삶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동안 살아오신 동안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선생님들의 얼적 꿈, 포부 이런 것들을 끄잡아다가 그리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밑그림 없이 살아오셨지만 인생 후반에서는 밑그림 없이 살아가시다가 실수하시면 이 인생 후반에서는 그런 실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밑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선생님들의 취향과 적성을 밑그림에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자, 참고로 저의 밑그림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60대의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70대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80대는요. 제가 기타와 판소리를 좀 하는데 노인대학에서 재능봉사를 그렸습니다. 90대는 한자 전문 2급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90대는 초등학생 상대로 추구집, 천자문, 소화, 명심보감 이거 가르치는 훈장입니다. 100세 때요. 우리 선생님들 좀 황당하시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 무릎 관리 잘하고 있고요. 건강합니다. 100세 때는요. 제가 도보여행을 저의 삶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죠. 선생님들 어릴 적 포부와 꿈이 다르고 취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 개성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 밑그림 꼭 그리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노후준비 왓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마다 필수 요소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저는 4가지로 축약을 했는데요. 필수 요소, 빠져서는 안 될 요소. 만약 이 빠져서는 안 될 요소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 꼽으시겠습니까? 네,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뭐 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저는 돈을 꼽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마르지 않는 샘물 중요한 겁니다. 평생 인생 후반을 연금으로 살아가신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여가를 꼽았습니다. 여가. 여기에는
일자리도 들어가고요. 학습도 들어가고 취미 활동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의식주가 해결되고 물질이 풍요로운 이런 시대에 우리의 행복지수는 이제는 이 여간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간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입니다. 우리는 행복축으로 인간관계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년에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노후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실천을 따라줘야겠죠. 그래서 노후 실천 5계명을 준비했는데요. 이 실천 5계명은 앞서 필수 요소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1계명, 평생 운동하라입니다. 건강이죠. 예. 두 번째 계명, 평생 연금하라. 예. 돈입니다. 이제 노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모든 자산을 연금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3계명, 평생 직업하라. 예,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삶의 모습이 들어있고요. 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취미, 여가 활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4계명입니다. 평생 학습하라. 예. 죽는 그날까지 배움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5계명, 마지막 5계명, 평생 사랑입니다. 예. 필수 요소의 인간관계처럼 이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시발점과 귀결은 결국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실천 5계명을 완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이거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시면은 노후 준비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서 인생 후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의 삶의 모습을 설정, 숙제죠.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노후 준비 실천 5계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속담 2가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되죠? 예,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온 속담, 게으른 자는 해질녘이 바쁘다 했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 실천할 게 있다면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지는 해가 쓸쓸한 석양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황혼입니까? 선택은 선생님들 몫이고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인생 후반을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황혼이기를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